루커 스튜디오라는 시각화 분석 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구글 빅쿼리에 데이터를 업로드하는 방법을 배웠고요. 그리고 그 업로드한 데이터를 가지고 구글 분석 툴인 루커 스튜디오에서 시각화 대시보드를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루커 스튜디오라고 구글에서 검색을 하시면요, 구글닷컴에 루커 스튜디오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데이터 스튜디오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루커 스튜디오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여러분들 가입을 하시고 나서요, 데이터 스튜디오로 들어가시면 이렇게 빈 보고서와 여러가지 가이드 보고서, 시각화 분석 결과물들, 에제 파일들이 좀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형태들로 굉장히 웹 기반의 예쁘고 산뜻하고 세련된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분석 툴인데요. 이 루커 스튜디오는 구글 클라우드 서비스이자 구글 워크스페이스에 통합되어 있어서 그냥 일반 업로드된 파일로 루커 스튜디오를 적용을 했을 때는 속도가 많이 느립니다. 그래서 같은 구글 클라우드 서비스인 빅쿼리의 데이터를 연결해서 루커 스튜디오를 실행을 하면 속도가 조금 개선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번 시간에 빅쿼리의 데이터를 업로드한 그 데이터를 가지고 루커 스튜디오에서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빈 보고서를 이렇게 플러스 버튼 있는 걸 클릭하시면 하얀색 연습장이 나옵니다. 하얀색 연습장이 나오고요. 그리고 어떤 데이터를 가져와서 시각화를 할 것이냐 라는 게 표시가 됩니다. 우리는 빅쿼리에서 컴퓨터 2023이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만들었고요. 그 안에 데이터베이스 안에 4가지의 파일을 올렸고요. 뷰 테이블도 하나 만들었지만 이 4가지 파일을 불러와서 데이터 스튜디오에서 작업하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자, 인벤토리 먼저 파일을 불러서 추가 버튼을 누르면요, 데이터가 이렇게 로딩되면서 구글 루커 스튜디오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요. 인벤토리라는 안에, 데이터 안에 프로덕트 아이디, 스톡 온 핸드, 스토어 아이디, 리코드 카운트는 해당 데이터의 개수가 몇 개인지에 대해서 자동으로 세팅시켜주는 기능이고요. 차트에는 테이블 차트 모양으로 이렇게 먼저 기본 디폴트 값으로 나오게 됩니다. 우리는 인벤토리 데이터뿐만 아니라 또 다른 데이터, 4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해야 되기 때문에 제일 하단에 있는 데이터 추가 버튼을 이렇게 누르시고요. 빅쿼리를 한 번 더 눌러서 컴퓨터 2023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프로덕이라는 데이터를 또 가져올 거고요. 자, 로딩이 되면 또 데이터 추가, 빅쿼리, 컴퓨터 23 프로젝트, 데이터베이스, 세일즈 데이터를 추가를 하고요. 로딩하는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그리고 또 데이터 추가, 빅쿼리, 컴퓨터 2023, 데이터베이스, 스토어즈의 추가. 이렇게 되면 4개의 데이터들이 다 추가가 됐고요. 조금 로딩하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고침, 지금 방금 됐네요. 이렇게 4개의 테이블들이 스토어 테이블, 세일즈 테이블, 프로덕트 테이블, 인벤토리 테이블들이 여기 들어와 있고요. 각각의 테이블들이 어떤 변수로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그 변수들이 자동으로 데이터 유형이 전환돼 가지고 이렇게 들어와 있는 상태죠. 우리 이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시각화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4가지의 데이터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데이터인데 우리가 각각 따로 떨어져 있는 형태들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일즈 데이터를 먼저 본다고 하면요, 세일즈 데이터를 한번
여러분들하고 시각화 그래프를 그려보고 거기에서 스토어즈의 속성 정보라든가 프로덕의 속성 정보를 이렇게 가져와서 보는 건 어떻게 하는지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디폴트 값으로 되어 있는 이 차트를 누르면 이 차트가 어떤 데이터에서 그리고 어떤 측정 기준, 측정 항목 그리고 페이지당 행을 몇 개를 보여줄 건지 보면 25개일 경우에는 이렇게 한 페이지에 25개를 보여주고 이 화살표 버튼을 누르면 넘어간다 라는 것들을 이제 설명해 주는 거기도 하고요. 요약행 표시를 누르면 뭐 아래쪽에 총 합계가 나오는데 이런 테이블 차트는 좀 이따가 같이 한번 보시기로 하고요. 이 디폴트에 있는 테이블 차트를 딜리트 키로 눌러버리면 이제 새로운 차트를 만들 준비가 되었습니다. 자, 먼저 이 데이터에서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할지, 그리고 어떤 차트를 추가할지, 차트가 추가된과 동시에 여기에 차트에 대해서 설정하는 창이 새로 나오게 됩니다. 한번 해볼게요. 먼저 스코어 카드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코어 카드. 저는 테마를 약간 검정색으로 하는 것, 이 색깔, 검정색으로 하는 게 조금 좋아서요. 검정색으로 테마 및 레이아웃에서 검정색으로 제가 설정을 했고요. 여기에는 제가 텍스트를 하나 써보겠습니다. 메이븐 토이즈 세일즈 레포트. 이렇게 텍스트 박스를 클릭하면 텍스트 속성이 나오고요. 글꼴 색깔은 노란색, 글꼴 크기는 조금 크게 48포인트 드릴까요? 36포인트. 그리고 저는 주로 노토산스, 구글 노토산스의 글씨체를 좀 선호하는 편입니다. 중간 정렬하고 눌러서 링크를 삽입할 수도 있고요. 밑줄을 쓸 수도 있고 진하게, 그리고 취소선 기울인 꼴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배경은 그대로 두기로 하고요. 그리고 투명도도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투명도 조절할 수 있고요. 테두리 색상도 이렇게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테두리 색상 1, 선 굵기도 이렇게 구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패딩이라고 해서 여백 조정도 가능합니다. 상단에 지금 글씨가 밑으로 눌려 있어서 패딩으로 상단 여백을 없앴고요. 줄 간격은 0으로, 상단은 다시 8로 이렇게 맞춰가면서,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조금 맞춰가면서 상단을 이 정도로 조금만 더 밑으로 내리면 되겠네요. 20, 24 이 정도로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스코어 카드로 가면요. 스코어 카드는 인벤토리가 아니라 저는 여기 데이터를 바꾸고 싶을 땐 데이터 소스를 누르면 되고요. 데이터 소스에서 세일즈라는 테이블들로 내가 분석을 하겠다. 그런데 기간 측정 기준은 날짜가 자동으로 세팅이 돼서요. 여기에서 날짜를 나중에 맞출 수가 있고요. 그리고 측정 항목은 레코드 카운트라고 해서 이 세일즈가 일어난 총 개수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측정 항목이 레코드 카운트가 아니라 이 유닛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유닛이라고 하는 건 판매 수량이기 때문에 총 메이븐 토이즈 세일즈 레포트의 총 판매 수량은 109만 개다 라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선택 측정 항목을 이렇게 클릭해서 제가 다른 데이터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레코드 카운트를 넣으면 총 주문건이 몇 건인지
이걸 같이 볼 수 있다고 하면 측정 항목은 기본으로 유닛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선택 측정 항목에 레코드 카운트를 넣으면 여기에서 스코어 카드 윗부분에 있는 측정 항목 선택 사항에서 내가 유닛으로 볼 건지 레코드 카운트로 볼 건지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유닛으로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뭐 스파크라인에서 뭐 데이터를 놓으면 뭐 이렇게 이 유닛에 있는 해당되는 이 날짜별로 유닛에 있는 숫자들의 그 데이터 트렌드들이 이렇게 그래프로 그려지게 되죠. 우리는 스파크라인을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시계열 그래프를 그릴 거기 때문입니다. 좀 내려보고요. 자, 기타 비교 옵션은 우리가 기간을 자, 그리고 스코어 카드에 기타 비교 옵션들이 있습니다. 해당 기간 동안에 합계되어 있는 유닛 판매 수량에 대비해서 특정 기간에는 얼마나 팔렸는지 비교하는 값들이 있는데요. 그건 사실 향후에 이 필드 추가 버튼을 눌러서 이 유닛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9월 18일까지의 데이터인데 이 데이터에 이전 기간이라든가 그리고 전 분기 데이터라든가 특정 기간을 비교하고 싶을 때 여기에 있는 함수 수식을 활용해서 값을 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복잡한 함수식을 계산하지 않고 드래그 앤 드랍만 가지고 시각화를 할 수 있는 방식을 배우는 거기 때문에 이 내용에서는 향후에 다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스코어 카드가 완성이 됐죠. 여기서는 유닛 판매 수량만 들어와 있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매출도 하나 넣고 싶어요. 그런데 현재 세일즈 데이터에는 유닛 데이터밖에 없습니다. 실제 제품 가격은 이 프로덕트 가격에 들어와 있고요. 이 프로덕트 가격 중에 프로덕트 프라이스라는 가격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세일즈 데이터에서 특정한 제품이 팔렸을 때 몇 개가 팔렸는지와 이 프로덕트의 프라이스는 얼마인지를 이 테이블에서 가져와서 유닛 판매 수량과 이 프로덕트 프라이스를 곱해주면 바로 매출액이 나오겠죠. 그런데 지금 세일즈와 프로덕트이 다른 테이블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차트를 하나 더 추가해 보겠습니다. 스코어 카드를 추가를 할 거고요. 이렇게 동일한 크기로 만들어줍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세일즈 파일에 레코드 카운트라는 측정 항목이 자동으로 세팅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 측정 항목을 레코드 카운트가 아니라 매출액으로 하고 싶기 때문에 데이터 통합을 통해서 세일즈라는 데이터와 프로덕트라는 데이터들을 합쳐 보려고 합니다. 일단 데이터 소스를 좀 삭제를 하고요. 데이터 혼합에서 여기 보시면 우리는 세일즈 데이터의 측정 기준에는 프로덕트 아이디, 세일즈 아이디, 코 아이디, 유닛 아이디, 유닛은 숫자이기 때문에 측정 항목으로 들어가겠죠. 그 기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측정 기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트의 측정 기준에도 추가를 하겠습니다. 데이트는 측정 기준으로도 사용되고 향후에 기간 값으로도 사용되기 때문에 이렇게 다 세일즈에 있는 데이터들의 측정 기준과 측정 항목들 다 넣었고요. 다른 표를 조인해서 우리는 프로덕트 데이터를
이 세일즈 데이터와 연결시키려고 하는데요. 그 연결시키려는 코드는 프로덕트 아이디, 여기도 프로덕트 아이디 동일한 값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 여기에 프로덕트 아이디에 있는 아이디는 그리고 표1은 우리가 세일즈 데이터라고 할게요. 세일즈. 그리고 표2는 프로덕트 라고 하면 조인 구성에서 이 세일즈 테이블에 있는 프로덕트 아이디와 프로덕트 테이블에 있는 프로덕트 아이디를 이 왼편에 있는 세일즈는 전체 다 포함하고 프로덕트 아이디는 이 세일즈 아이디에 있는 값들로만 결합하게끔 이렇게 연결을 해서 저장을 누르고요. 그리고 또 다른 표를 조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스토어 아이디, 스토어고요. 스토어 아이디, 세일즈에도 스토어 아이디가 있고 여기 스토어라고 하는 표 이름을 스토어라고 하겠습니다. 스토어즈에 있는 스토어 아이디가 동일하게 같은 값이기 때문에 다만 우리는 세일즈 데이터에서 실제 판매 현황을 보고 싶기 때문에 이 레프트 아우터로 해서 왼쪽에 있는 표가 전체 다 보여지게 하고 이 중에 일치하는 값에 있는 데이터만 이 스토어 아이디에서 가져오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스토어 아이디 중에 매출이 없는 스토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레프트 아우터 조인으로 이렇게 설정을 해 보겠습니다. 저장을 누르고요. 데이터를 가져올 때 우리는 프로덕트 아이디랑 동일한 값들 중에서 이런 프로덕트 코스트라든가 그리고 프로덕트 프라이스라든가 특정 기준의 프로덕트 네임이라든가 프로덕트 카테고리를 다 가져올 거기 때문에 여기에 테이블을 먼저 세팅을 해줍니다. 레코드 카운트도 역시 넣어놓고요. 자, 스토어에서도 마찬가지로 측정 기준을 추가할 건데요. 기준은 스토어 시티, 그리고 스토어 로케이션, 그리고 스토어 네임, 기간은 스토어 오픈 데이트, 측정 항목 역시 측정 항목은 여기 값으로 되어 있는 건 없네요. 스토어 아이디도 역시 값이 아니라 텍스트이긴 합니다. 그리고 측정 항목은 측정 항목이 아니라 측정 기준에 스토어 오픈 데이트도 하나 추가해 놓겠습니다. 날짜는 제가 설명드렸듯이 스토어 오픈 데이터가 날짜이면서도 기간 데이터이면서도 또 측정 기준 값으로 들어갈 수가 있죠. 연도별, 일자별, 월별 측정 항목들을 볼 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데이터들을 혼합해서 세일즈란 데이터를 마지막으로 보고 싶은데 그 중에 프로덕트 아이디에 해당되는 여러 가지 값들이 다 프로덕트 테이블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걸 프로덕트 아이디와 프로덕트 아이디에 동일한 변수 값이 있는 것들을 연결해서 우리가 세일즈 데이터에서도 프로덕트 테이블에 있는 프로덕트 네임이나 카테고리, 코스트, 카운트, 프라이스들을 가져올 수 있게끔 이렇게 데이터를 공개 관리해 주는 것, 이게 RDBMS라고 했고요. 이렇게 세일즈 테이블에도 있고 프로덕트 테이블에도 있고 스토어즈 테이블에도 있는 동일한 변수들은 중복되지 않게 숨기라고 하는 이 체크 버튼을 체크를 하시고 혼합 데이터 소스 이름은 세일즈와 세일즈 그리고 언더바 프로덕트 언더바 스토어즈 이렇게 세 개의 테이블 연결했다는 의미로 데이터 소스를 정해서 저장을 누르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세일즈 프로덕트 스토어라고 하는 데이터들이 혼합돼 가지고 여기에 세일즈 프로덕트 스토어라는 테이블이 하나 생성된 게 보이고요. 화살표 버튼을 눌러서 보면 이 혼합 데이터의 이 구조를 다시 변경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세일즈 프로덕트 스토어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는 이제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코어 카드는 지금 세일즈 프로덕트 스토어즈라고 하는 우리가 새로 만든 혼합 데이터의 테이블을 이용해서 그래프가 그려져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측정 항목을 레코드 카운트가 아니라 세일즈 데이터로 보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는 필드를 하나 추가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계산을. 그래서 그래서 측정 항목에서 이 측정 항목을 눌러보면 어떤 측정 항목을 내는데 우리가 세일즈를 입력해야 되는데 세일즈 데이터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필드를 새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새로 만드는 거는 바로 세일즈가 되고요. 음식은 유니츠라고 하는 것들을 곱하기 그리고 프로덕트 프라이스라는 이 두 개의 값을 구해서 세일즈라는 이름을 만들 거고요. 유형은 숫자고 비교 계산은 지금 만들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계산 실행에서는 이 상태로 적용 계산 실행도 없음으로 하고 적용을 누르면 유닛과 프로덕트 프라이스의 곱해진 필드 값이 하나 형성되고 그것들의 총 합계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값이 나오게 됩니다. 달러가 되겠죠. 달러 1,444만 달러의 매출을 스타일로 적용을 해서 스코어 카드를 제가 가운데 좀 이렇게 정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스타일에서 이렇게 정렬을 시키도록 하고요. 이 스코어 카드가 판매 수량과 세일즈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그래프 차트를 같이 묶어서 옮기면 되고요. 날짜별로 이 유닛과 세일즈가 어떻게 바뀌어가는지를 보기 위해서 우리는 막대 그래프 시계열 차트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계열 차트와 스파크라인 차트, 그다음에 곡선절이 된 시계열 차트인데 일단 시계열 차트를 하나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쪽으로 옮길게요. 여기에는 유닛 시계열 차트가 들어갈 거고요. 여기에는 세일즈 시계열 차트가 들어갈 겁니다. 자, 역시 데이터 소스는 세일즈 프로덕트 스토어즈고요. 측정 기준은 자연스럽게 날짜가 세팅이 됐습니다. 그리고 측정 항목은 우리가 리코드 카운트가 아니라 세일즈에 있는 유닛 데이터가 될 거고요. 선택 측정 항목은 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이걸 그 상태로 컨트롤 복사를 해서요. 바로 옆에다가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옆으로 옮겨주시고요. 여기에는 유닛이 아니라 우리가 계산했던 실드를 만들어 가지고 다시 세일즈 고 여기는 유닛즈 하기 프로덕트 프라이스 이 두 개의 값을 곱하고
합쳐서 적용하게끔. 적용이 됐고요. 여기에는 세일즈 데이터고요. 여기에는 유닛 데이터입니다. 단위수가 여기는 만 단위로 되어 있고 여기는 유닛 단위로 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이렇게 여기는 세일즈에 대한 그래프, 여기는 판매 수량에 대한 그래프. 판매 수량과 세일즈는 거의 일치해서 가고 있다는 건 당연히 아실 거고요. 이렇게 차트가 만들어지면 차트의 이제 디자인 속성은 바로 여기 스타일에서 꾸며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그래프로도 바꿀 수가 있고요. 선 그래프로도 바꿀 수가 있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가는 거는 막대 그래프인데, 이 날짜의 일자별 데이터가 촘촘하게 구성되어 있을 때는 막대 그래프로도 이렇게 표현을 해도 굉장히 예쁘게 잘 직관적으로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막대 그래프를 한번 보고요. 하나씩 살펴보시면, 누적이라고 하면 기존에 있었던 앞에 데이터와 합쳐져서 이렇게 쭉 나가는 그래프가 될 거고요. 데이터 라벨은 이렇게 숫자가 표현이 되게 됩니다. 복잡해지니까 데이터 라벨은 제외하고요. 추세선 같은 경우에는 선형으로 하면 추세선 차트는 선으로 했을 경우에 이게 선형으로 하게 되면 이렇게 등장이 되죠. 막대 그래프 하면 추세선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선형 그래프에서 선 그래프에서 추세선을 추가를 하면 이 전체 데이터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게끔 추세선이 그려지게 되고요. 여기에서 스타일로 가서 보면 지수라든가 응항식이라든가 이렇게 가장 잘 이 데이터를 설명해 주는 형태의 곡선의 그래프를 그려주게 됩니다. 이렇게요. 자, 참조선이라는 것은 우리가 특정한 값들을, 측정 항목이 우리가 유닛이기 때문에 이 유닛에 있는 평균 값에 선을 그려주게 되고요. 백분위 값을 그려줄 수도 있고, 90번째 백분위 값, 뭐 75번째, 그리고 중앙값을 놓으면 이 데이터의 중앙값이 어딘지, 그리고 각각의 데이터들이 중앙값을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튀고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데이터가 됩니다. 2017년, 18년 5월 달에 중앙값에서 좀 많이 벗어나 있는 데이터들의 모습들을 좀 볼 수가 있죠. 그리고요, 이 쇼 라벨은 중앙값을 보여줄 거냐, 보여주지 않을 거냐를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께가 너무 두껍다라고 하면 점선 모양이나 실선 모양이냐로 바꿔서 색깔도 다양하게 바꿔낼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가 누락돼서 특정한 일자값에 0이 나올 경우에는 선을 0에 연결할 수도 있고요. 바닥에 찍었다가 올라올 수도 있고요. 두 가지의 값 사이를 선형 보관으로 해서 유사한 값으로 연결시켜 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데이터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선을 0에 연결하고요. 부드럽게를 누르면 선들이 수박하게 되어 있는 걸 좀 부드럽게 체크를 해주게 됩니다. X축 방향을 뒤집으면 날짜가 내림차순 정리가 되고요. 그리고 Y축은 낮은 숫자가 위로 올라가게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크게 쓸 일은 많지는 않습니다. 우측을 0으로 정렬하면 기본에 있는 데이터들이 가장 첫 번째 데이터들이 최소값이 아니라 0으로 시작이 되게 되겠고요. 여기에 축 제목은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축 최소값은 0에서 축 최대값은 1000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시간 간격은 제외하도록 할게요.
X축에도 제목을 표시하는 날짜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리드의 항목에 보면 이 축에 있는 색깔을 어떻게 조정할 거냐라는 게 여기 그리드의 왼쪽에 있는 내용이고요. 저는 회색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글자체도 제가 좋아했던 오픈 산스 모양,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글자 색상은 여기 보면 그리드 색상이 아니라 눈금 색상이죠. 눈금 색상을 그리드에 있는 오른쪽 그리드 색상에서 이렇게 바꿔낼 수가 있습니다. 자, 차트 배경은 이렇게 투명하게도 만들 수도 있고요. 차트 테두리도 이렇게 색깔을 칠해줄 수가 있습니다. 투명하게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 그래프의 왼쪽 상단에 있는 게 이런 레전드 범례라고 하는 거고요. 범례 글꼴도 이렇게 색깔을 바꿔낼 수가 있습니다. 범례 위치로는 아래쪽, 오른쪽 선택 안 하고 위쪽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정렬은 가운데 이렇게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범례가 많을 경우에는 최대 행을 2개, 3개 해가지고 줄바꿈 형태로 범례를 보여줄 수가 있고요. 배경은 여기서 전체 배경을 말하는 겁니다. 검정색으로 그대로 투명하게 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마우스 오버 표시에는 항상 표시라고 하면 이렇게 되고요. 이 차트 위에 보면 항상 이런 속성들을 표시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숨길 것인지 말 것인지 마우스 오버 표시를 하게 되면 차트를 클릭하지 않았을 때는 안 보였다가 차트를 클릭함과 동시에 이렇게 차트 헤더 모습이 보여서 이 그래프를 속성을 수정할 수도 있고 여기에 더보기를 통해서 우리가 편집을 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가장 중요한 시계열 차트의 그래프는 스타일에서 보면 여기서 색깔을 바꿀 수가 있죠.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점을 표시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누적을 표시하면 그래프가 벗어나 버리죠. 우리가 최소값, 최대값을 설정해 줬기 때문에요. 차트 헤더 색깔도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리드의 아이콘 색깔. 전체 이 그래프의 투명도를 여기 배경 및 테두리에서 이렇게 설정할 수가 있는데요. 너무 투명도가 높아지면 그래프가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적정한 숫자에서 이렇게 투명도를 관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똑같이 막대인데 저는 약간 초록색으로 이렇게 한번 초록색 안 예쁘네요. 색으로 한번 해줄 거고요. 그리고 그리드 부분들이 옆에 그래프랑 좀 동일하게 가져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리드 쪽에서 색깔을 색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축에 있는 글씨를 조금 작게 이렇게 만들도록 헬로 만들어주고 역시 오픈 산스 형태의 그걸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글씨를 조금 작게 하고요. 왼쪽에 있는 그래프도 글씨 크기를 최소하게 4% 정도 하고요.
구글 루커 스튜디오는 이렇게 생각보다 이 옵션 조정하는 게 굉장히 조금 한국스럽지 못하고 좀 복잡하게 꼬여있는, 그리고 엑셀에 익숙해져 있는 직장인들이나 실무자들의 경우에는 유저 인터페이스가 굉장히 따라하기 힘든 형태로 되어 있어서 좀 익숙해질 때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그래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모던하고 세련되고 웹 기반의 그래프인 것처럼 깔끔하게 그래프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요즘에 많이들 구글 스튜디오, 루커 스튜디오를 사용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특히 이제 구글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한다거나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이제 활용하는 그런 기업에서는, 그리고 구글 애널리틱스라든가 구글 유튜브 애널리틱스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회사에서는 이 구글 루커 스튜디오를 연결해서 많이들 사용하는 추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 차트들을 좀 추가를 해봤는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필터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9월 18일까지의 어떤 데이터를 다 보고 싶은지 아니면 일부분만 보고 싶은지에 따라서 여기에 데이터를 필터를 걸어줄 수 있는 기능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터링을 하는 데 있어서 먼저 이 컨트롤 추가를 해서 몇 가지 필터들을 설정할 수가 있는데요. 그 전에 이 그래프 안에서 설정해서 특히 날짜로 되어 있는 측정 기준 같은 경우에는 드릴 다운을 클릭을 하시면 연도와 월, 그리고 일자별로, 연도별로 이렇게 드릴 다운을 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드릴 다운이 체크가 되면 차트 상단에, 차트 헤더에 드릴 다운을 업 시킬 건지 내릴 건지, 드릴 다운을 올리면 연도 월로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드릴 다운 한 번 더 올리면 2017년 18년도 연도만 측정 기준을 세팅을 하고 그에 대한 값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날짜 데이트로 되어 있었는데 연도 월로도 드릴업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연도로도 드릴업을 할 수 있다. 지금은 연도까지 해서 2017년과 18년에 비교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드릴 다운을 해서 각 월별로 이렇게 트렌드를 볼 수도 있고 일자별로 트렌드를 볼 수도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컨트롤 추가해서 드롭다운 목록을 한번 넣어 볼게요. 드롭다운 목록을 넣어보면 컨트롤 필드를 여러분들이 설정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드롭다운 버튼을 눌러서 지정된 값만 볼 건지 이렇게 날짜를 선택을 해서 그 지정한 날짜에 선택한 값만 그래프에 나올 수 있게끔 해줄 수 있고요. 이렇게요. 그리고 추세선들이 나오고, 그리고 전체를 봤을 때는 여기에 전체 해제 이렇게 클릭해서 올려주면 전체 날짜를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컨트롤 필더는 만약에 내 세일즈 아이디로 하고 싶다라고 하면 세일즈 아이디로 안 할게요. 스토어 시티를 한번 보겠습니다. 스토어 시티를 이미 데이터끼리 연결을 해놨기 때문에 이 스토어 시티를 컨트롤 필드로 놓을 경우에는 특정한 시티를 클릭할 경우에 그 시티에 있는 시티에서 판매된 유닛 값만 이렇게 보여주게 되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스토어 시티 중에 전체를 해제하고, 여기에는 보면 멕시코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름이 조금 애매합니다. 후릴라칸 이 지역에서 판매된 유닛량만 보고 싶다라고 하면 이렇게 데이터가 쿨리아칸에 해당되는 데이터만 이렇게 상호작용을 해서 보여주게 됩니다. 여기 이미 나왔죠. 네.
그런데 여기에는 유닛은 제가 이 축 서식에 있어서 최소값 최대값을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이거를 최소값 최대값으로 설정하지 않고 그냥 자동으로 삭제를 하면 세팅이 되고요. 그래서 각각 스토어 시티별로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스토어 시티와 컨트롤 하나 더 추가해 볼게요. 드롭다운 목록에서 이렇게 하나를 추가를 하면 여기 좀 맞추고, 여기는 스토어 시티가 아니라 스토어 로케이션이라고 놓겠습니다. 스토어 로케이션도 이렇게 설정을 해서 이 필드 값에 해당되는 지역의 스토어 로케이션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향후에 예를 들면 이 데이터는 스토어 시티마다 스토어 로케이션이 하나씩 할당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필터를 하나 걸면 스토어 로케이션은 하나밖에 안 나오게 되죠. 그러면 만약에 프로덕트 카테고리를 넣는다 라고 하면 스토어 시티의 쿨리아칸이라고 하는 지역에서는 카테고리들이 또 여러 개가 나오게 되기 때문에 특정한 또 카테고리만 선정해서 데이터 값들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스토어 시티의 쿨리아칸이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토이 장난감이라는 데이터만 보고 싶다라고 하면 이렇게 필터를 걸어주면은 바로 데이터가 이 스토어 시티의 쿨리아칸의 프로덕트 카테고리 토이인 데이터만 보여주게 됩니다. 네. 다시 전체 해제하고 전체를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프로덕트 카테고리에서 전체 선택하고 해제를 하면 데이터가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런데 스토어 시티와 프로덕트 카테고리가 변했는데 세일즈와 아래쪽에는 차트들이 계속 변해가는데 이 유닛은 변해가지 않는 걸 보이시죠? 그 이유는 우리가 이 데이터를 세일즈라는 데이터 소스에서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스토어 시티와 프로덕트 카테고리하고 연결되어 있는 테이블들은 뭐였죠? 바로 이 혼합 데이터로 만들어져 있는 데이터였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다시 유닛은 이 필터에 따라서 값이 바뀌어지는 이런 상황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데이터는 특정 단일 테이블의 소스가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데이터 간의 관계 관리하는 데이터들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을 좀 보여드렸고요. 여기에는 스타일이 계속 눈에 거슬려서 제가 이 배경을 투명으로 조금 색깔을 좀 투명으로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바로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고정 크기 목록이라는 컨트롤 추가 버튼을 누르면 목록들이 이렇게 아예 창 자체에서 보여지게 됩니다. 컨트롤 필드가 데이터가 아니라 만약에 프로덕트 네임이다 라고 하면 이렇게 프로덕트 네임이 필드 자체에 나오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대시보드의 보임성을 위해서는 여기에
컨트롤 추가 버튼의 고정 크기 목록보다는 드롭다운 목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선택하게끔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워버리고요. 또 컨트롤 추가를 배우다 보면 이 슬라이더라는 게 나옵니다. 슬라이더라고 하는 걸 이렇게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측정 기준에 따라서 슬라이더를 하는 게 아니라 측정 항목, 측정 값을 가지고 슬라이드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슬라이드가 완성이 되면 이렇게 유닛을 1개부터 12개까지 팔렸는데 만약에 유닛을 5개 이상 팔린 날을 보고 싶다라고 하면 이 측정 항목에서 이렇게 체크를 하면 6개 이상부터 12개 이상 팔린 날에 대해서 스토어시티가 해당 트위다드대 멕시코라는 지역과 그리고 토이 아트크래프트와 토이즈의 프로덕이 팔린 날짜의 값들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측정 항목 값에 대해서는 이렇게 조금 좁혀서 보시고요. 이렇게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유닛과 세일즈 데이터를 이렇게 맞춰고요. 데이터를 만들어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컨트롤 차트 역시 여기 스타일에서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정 크기로 할 거냐, 드롭다운으로 할 거냐, 라벨 위치는 상단으로 할 거냐, 왼쪽으로 이렇게 할 거냐, 아니면 숨길 거냐. 그래서 왼쪽으로 하는 걸로 가고요. 슬라이드 모드는 레인지로 갈 거냐, 싱글 밸류 값을 선택하는 걸로 갈 거냐. 아니면 최소값을 지정을 해놓고 최대값만 지정하게 만들 거냐, 이런 내용들을 설정할 수가 있고요. 저는 레인지로 해놓겠습니다. 그리고 단계는 이렇게 한번 눌러보시면 금을 표시해서 단계를 5단계 5씩 이렇게 증가해서 보여줄 건지, 텍스트 상자는 어떻게 표시할 건지, 슬라이드 책 색상은 점은 무슨 색깔로, 그 다음에 선택된 선은 무슨 색깔로, 선택되지 않은 색깔은 무슨 색깔로 할지, 이런 걸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배경 테두리는 저기 투명으로 놓고요. 그리고 이제 테두리를 선정할 수가 있습니다. 스타일에서 테두리를 약간 회색 계열로 놓고 제가 실선 형태로 놔서 테두리 그림자를 이렇게 추가를 하게 되면 이런 그림이 완성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색깔이 너무 밝아서 여기 있는 색깔을 다시 스타일로 해서 어두운 색깔로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추가 중에 슬라이더와 그 다음에 고정 크기 목록, 드롭다운 목록을 살펴봤고요. 체크박스도 역시 마찬가지로 필터인데요. 결국에 내가 보고 싶은 데이터 중에 특정한 변수에 해당하는 값만 보고 싶다라고 하면 이렇게 필터를 통해서 볼 수가 있고요. 이 시계열 차트에서는 이제 기간 컨트롤이 굉장히 중요하죠. 기간 컨트롤은 날짜를 선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을 선택하게끔 보는데, 지금은 이 스타일 자체가 드롭다운 형태로만 되어 있어서 드롭다운을 열면 이렇게 날짜를 선택할 수가 있는데요. 이 데이터는 2017년 17년이군요. 17년
1월 1일부터 그리고 17년 12월 31일까지 데이터를 한번 1월 1일 17년 12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보고 싶다고 하면 스토어시티의 어떤 도시에 있는 어떤 카테고리에 유닛이 5개 이상 팔려 있는 201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데이터만 이렇게 좀 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이렇게 답을 내주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컨트롤 추가를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들만 추려서 시각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추가적으로 차트의 테이블 차트라든가 그리고 다른 차트들은 여러분들과 더 같이 함께 학습을 하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 페이지 새 페이지를 만들어서 차트에서 여기를 제가 배웠던 히트맵 차트, 지도 차트를 이렇게 넣을 건데요. 스토어시티가 자동으로 구글 맵에서 인식이 돼서 이렇게 지도 모양이 표시가 됩니다. 다만 지금 혼합 데이터 형태가 여러분들께 생략은 했지만 이렇게 다시 한번 이 지도 차트에서 스토어를 기준으로 세일즈와 프로덕트 그리고 세일즈와 프로덕트를 이렇게 결합하는 형태들의 테이블 구성을 한 이후에 이게 스토어 시티 데이터를 위치에 놓으면 위치가 자동으로 인식이 되고요. 보이를 약간 옆으로 옮기겠습니다. 옮긴 다음에 그리고 차트를 추가해서 원형 차트를 하나 넣을 건데요. 원형 차트에는 프로덕트 카테고리별로 그리고 측정 항목은 유니트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차트를 추가해서요. 이번에는 막대 그래프 모양으로 이렇게 해서 이번에는 스토어 로케이션을 측정 기준으로 놓고요. 그 다음에 측정 항목 역시 유니트로 그대로 놓겠습니다. 이 원형 그래프는 해당 데이터들의 비율을 보기로 한다고 했고요. 여기에도 그냥 아트 크래프트와 그리고 아트 크래프트에 해당되는 프로덕트 카테고리에 스타일에서 설정에서 교차 필터링이 됐죠. 그래서 커머셜이라고 되어 있는 그리고 아트 크래프트와 커머셜 그 상권에 들어가 있는 지역의 이 히트맵 데이터, 판매 수량의 히트맵 데이터가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교차 필터링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이렇게 클릭을 하면 그 해당 원하는 지역 제품과 지역이 이렇게 필터링이 돼서 지도에 나타나는 형태가 완성되겠습니다. 이외에 조금 더 세부적인 구글 루커 스튜디오의 옵션들에 대한 내용은 추가적으로 우리가 수업 시간에 더 만들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여러분들 한번 따라 해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했던 내용들을 잘 기억을 되새기면서 실습을 해보시면 구글 루커 스튜디오에는 루커 스튜디오로 여러분들이 그래프 시각화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유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